토크쇼 52Hz 어서 옵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얘기 가지고 왔어 모두 느끼면 돼 재미 영원한 넘버 52가 궁금하면 여기 오시지 여러 가지 컨텐츠와 넘쳐나는 재미 좋대 구할 얼른 버튼 눌러 빨리 고품격 야구 토크쇼 52Hz의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야구 토크쇼 52Hz의 김태균입니다. 자, 오늘 도토미들을 만나러 오신 분은 백전노장 포수에서 막내 해설위원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룬 천이맨의 아이콘 허도한 해설위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풀 해설위원 허도한입니다. 엠스풀? 네, MBC 스포츠 플러스. MBC 그 플레이미로 안 해요. 저희는 엠스풀이라 그럽니다. 오. 엠스풀 해설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허도한 의원에게 최근에 뭐 축하할 일이 네, 있다고 하는데 허도한 주니어가 태어났다고? 네, 좀- 등남을 했습니다. 제가. 아, 뒤늦게 지금 몇 네. 살인데? 일단 박수를 한번 치고. 네, 네. 제가 이제 41살인데요. 어. 등남을 해서. 잠깐만, 이 만으로? 만으로 네, 41살이네. 84년생 이제 41살이니까 네, 이제 41살입니다. 어때요? 아기가? 잠을 안 자요. 아기가? 원래 잠을 안 자요. 먹고 싸고 계속 울고. 네,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인데 거기에 중간에 계속 울고. 네. 누구 닮았어? 아내 닮은 것 같은데 사람들 전부 다 저 닮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왜 나를 닮았어? 하필 아내를 닮아야지. 아니, 도한이 그래도 우리가 네. 우리 똑같은 부류잖아.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같은 부류죠. 이 살이 좀 빠지면은 괜찮아. 그쵸. 이목구비가 도한이도 보니까. 그러면 야구를 시킬 생각인가? 전혀 안 지금 시키고. 아직 생각이 이른가? 아니 아직 생각 이런 게 아니에요. 저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왜? 우리 알잖아요. 그 힘듦에 그 프로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 연습량과 그거를 제가 보기엔 지금은 못 따라올 것 같아요. 네. 진짜? 나는 반댈세.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야구 선수들이 뭐 그 공부하는 일반 학생들보다 인구가 확실히 적잖아. 맞죠. 적죠. 500명 우리가 거의 뭐 500명, 700명 중에 그렇죠. 한 몇 명이야? 1차 해서 10명. 그러면- 100명도 안 돼요. 그래 100명 정도가 들어가잖아. 네. 그럼 5분의 1이 가는 거잖아. 근데 그 그거를- 나머지 6, 700명, 800명이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공부하면 공부하면 그래 중간이라도 가서 회사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말인데 나는 네. 이제 야구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단체 생활을 하고 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근성도 생기고 그렇죠. 그건 있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야구 선수로 성공이 안 돼도 다른 일로 다들 그렇죠. 좋게 빠질 수가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하면서 잘 살더라고. 허대환 의원이 은퇴 후에 바로 또 해설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아주 칭찬이 근데 너무 저한테 잘 들리는데? 직접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제 엠스플에서도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신입 해설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올라온다고 막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기초적으로 밟아야 될 단계가 많잖아요. 많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응. 아직까진 잘 안 되죠. 하지만 노력은 하려고 해요. 네.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해보니까 좀 뭐 어려운 점 이런 게 있어? 순간순간 머릿속에 저 플레이를 했어요. 생각이 나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박자 늦으면은 해설을 얘기를 하기가 이제 다음 장면을 넘어가기가 하기 힘든데 그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바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못 치겠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어요. 순발력이 좀 이제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발력이 있어야 바로 딱 했을 때 바로 생각나서 딱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기가 막혔지. 근데 우리가 책을 좀 멀리 했었잖아. 그러니까 책을 좀 읽고 자꾸 말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면 자꾸 우리가 또 해보면은 좋아지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책을 써도 좀 많이 될 것 읽으면 같아. 괜찮을까요? 책 읽고 우리가 네. 그동안에 책을 우리가 읽거나 뭐 글쓰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 어휘력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우리가 단어도 뭐 많이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팡팡 안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책을 읽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립이 돼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뭐 나도 그렇고 다른 해설하는 선배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지. 자, 어쨌든 칭찬이 자자한 이 허도한 해설위원인데 선수 때는 몰랐던 해설위원을 하고 나서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 포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해설을 하다 보니까 포수 입장으로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시야가 넓어지지. 시야가 넓어지고 외야도 봐야 되고 내야도 봐야 되고 투수도 봐야 되고 그다음 벤치에서 하는 작전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그리고 여기서 왜 투수가 왜 이 사람이 나오지? 왜 이런 게 점점 보니까 아, 야구가 한 가지로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맞아. 보이는구나. 아 이래서 해설하면서 야구가 더 시야가 넓어지고 공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도한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에 꼭 해설을 해보고 싶었다고 네. 하던데 은퇴한 후에 또 앞으로는 사회인 야구조차 안 하겠다. 저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사회인 야구나. 아, 가만 보니까 마인드가 굉장히 닫혀 있네. 왜요? 사회인 야구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나는 뭐 콘텐츠로도 많이 했었고. 아 그런 컨텐츠는 하죠. 응. 하지만 사회인 야구를 나가서 직접적으로 매주 나가서 같이 이제 리그 뛰고 그런 건 안 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하는 저 거고. 그걸 얘기한 거죠. 어. 컨텐츠나 이런 거 나가면 기쁜 마음으로 하죠. 그러면 지금 뭐 그 야구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최강 야구가 뭐 물론 불꽃 야구가 있고 또 최강 야구가 또 시작될 것 같은데 네.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회사랑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니 처지가- 어차피 선택이고 뭐고 간에 사회인 야구도 안 할 정도로 야구를 이제 안 한다며. 아 제가 사회인 그럼 야구 제안이 와도 안 한다는. 저 분유값 벌어야 됩니다. 여기 저 분유값 벌어야 되고 제 기저귀가 하루에 막 20개 30개씩 쓰더라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지 힘들지. 그리고 선수 때 받던 금액과 이제 확실히 차이가 다르기 나니까. 때문에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불러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 52헤르츠가 여기 나온 사람들의 육성 사관학교를 우리 여기 채널에 나오면 다 잘 풀리고 아 그래요? 다 잘 돼. 윤성민도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채널 만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나왔던 그 밍밍이라고 그 NC 예전에 그 전력 분석원이 있어. 그분 여기 나와서 2번 방송 나가고 지금 해설하러 갔어. 저도 좀 꽂아주세요. 아니 너는 아니 도안이는 꽂을 필요가 없이 여기 나오면 이제 잘 풀려낸다니까. 너 봐봐라. 네. 너 그래놓고선 여기서 이 이후에 잘 풀렸다고 해서 지금 우리 50헤르츠 이 제작진들 고마움 모르면은 그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야. 그런 정도는 거기서 아니에요. 잘 나가다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형 형이 그랬으면 저를 여기까지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런 인간성을 가졌으면 그러니까. 맞아. 예. 우리 도안이는 참 인성 좋은 아유. 후배로 유명한 선수이기 아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허도한 해설위원은 오랫동안 다양한 팀에서 또 포수로 활약도 했고 치열한 야구 인생을 또 그쵸. 보낸 이 허도한 해설위원인데 오늘 좀 대화도 많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우리 허도한 해설위원은 워낙에 이제 또 말이 많은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은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도토미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KBO 오피셜 컬렉션 카드 2025년 버전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자, 이 카드가 작년에는 출시 3일 만에 무려 100만 팩이 판매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주 열풍이었죠. 선풍적으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네. 올해는 현역 선수들은 홈 어웨이 두 버전이 들어있고 구단별로 9종을 모아야 완성할 수 있는 퍼즐 버전, 거기에다가 올해 입단하자마자 활약해주고 있는 루키 선수들과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까지 리스트가 새로워졌다고 하니까 모으는 재미가 더 쏠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우리 언박싱을 한번 뽑고 싶은 선수 있어요? 제일 뽑고 싶은 거 요새 삼성의 이재현 선수를 좀 뽑고 이재현? 싶어요. 네. 어. 이재현 선수 저는 잘하더라고요. 나는 LG 트윈스의 김영우. 삼성 바로 국가대표 포수가 나와버렸어. 강민호야? 김영준. 김영준. 앞으로 양의지 강민호를 대를 이을 수 있는 그쵸. 포수죠. 김재환.
잠실의 재환이 홈런왕. 홈런왕. 와. 김재환, 이호성, 삼성 라이온즈. 지금 마무리 투수잖아요. 지금 마무리 투수예요. 한번 뽑아보세요. 고승민 선수. 오 좋네. 엄상배. 좋아. 제가 서울고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서울고에 요새 자랑인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강백호 선수. 강백호. 강백호까지. 그래도 좋은 선수 다 나왔네. 그래도 포수로 돼 있네요. 캐쳐로. 자, 더욱 새로워진 2025년 KBO 오피셜 컬렉션 카드. 도토미들도 가까운 세븐일레븐에 가셔서 카드 수집도 하고 더 재미있게 올 시즌에 야구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허도한 해설위원은 수도권의 모든 팀에서 네. 뛰어본 저니맨 포수. 그 마지막 종착지는 LG 트윈스였는데 네. 올해 LG 트윈스의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또 심상치 않죠. 네. 이제 막 은퇴한 선배 입장에서 LG 트윈스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수 구성이 좋아요. 선수 구성이 좋고 선발 투수들도 강하고 짜임새가 있는 야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좀 지금 보면은 부상 선수들만 좀 빨리 돌아온다면 더 치고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상 선수들 때문에 약간 좀 못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 가지 조금 아직까지는 지금 선두를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불안 요소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전 선수들이 이제 휴식이 너무 적어요. 이제 너무 주전 선수들 위주의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백업 선수들도 가끔 시합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가면 못 하는 거고 주전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또 떨어지는 시기가 여름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조금 위기일 것 같아요. LG는. 그래도 워낙에 이제 LG 트윈스는 퓨처스의 이제 뎁스까지 잘 이제 퓨처스에서 올라와서 막 문보경, 막 문성주처럼 이렇게 팍 튀는 애들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 이게 LG 트윈스가 사실은 우리 현역 때 내가도 한참 뛰는 시절에는 LG 트윈스가 이렇게 뎁스가 탄탄하고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한 명씩 탁탁 튀어나오고 이런 팀이 아니었단 말이야. 안 좋은 이제 구멍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구멍들을 처음 메꾼 게 이제 문보경이에요. LG가 김민서 선수가 보긴 그렇지. 했는데 김민서 선수도 이제 LG 트윈스가 예전부터 3루 보강하려고 얼마나 그 정성훈 공을 선배도 들였어. 그렇고 막 공이 들었는데 갑자기 문보경 선수가 탁 튀어나왔네요. 이제 4번까지 치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죠. 그렇지. 근데 2루가 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2루도 지금 고민이었지. 키움 간 이주영 선수를 원래 2루를 키우려고 했지만 송구에 문제가 좀 있어서 외야로 돌렸고요. 여기에 갑자기 신민재 선수가 확 튀어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야 뎁스는 오스틴이 원래가 외야수였는데 근데 오스틴 선수가 1루를 하는데 이건 골든글러브 그렇지. 수비잖아요. 수비고 빠따잖아요. 여기서 정착을 해보니까 내야가 상당히 강해진 거예요. 거기에 국가대표 센터 박혜민이 있고 레프트에 김현수 있고 라이트에 홍창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수들의 신구 조화가 확실하게 맞아 버리는 거죠. 호도환이 LG로 이적하면서 우승 DNA가 팍 이 시기 됐죠. 29년 만에 우승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통신 3사에서 네, 우승을 했죠. 다 했고 이름을 올린 유일무이한 네. 인물 이 허도한 해설위원인데 이제 아무도 깰 수 없는 그 기록이 됐는데 자부심을 좀 느끼나요? 그렇죠. 자부심 느끼죠. 유일하다. 통신 3사. 진짜. 예. 수도권에서 뛴 것도 유일한데 통신 3사 반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반지 하나도 못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네. 와, 나 아니야. 아 형은 나 아니야. 치마로 뭐 오해하지 마. 지금 내 멘트에 너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 아니야. 순간 다 수결해졌잖아요. 나는 있어. 알죠. 지바롯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음. 하지만 어허. 국내 한정. 그렇지. 예. 저는 해외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몇 개지? 3개 있습니다. 어. 예. 그냥 전시해놓고 집에 있는데 보면서 와 좀 말도 안 되죠. 제가 이제 주전으로 뛴 게 아니라서 더 뜻깊은 거예요. 2024년 시즌을 마치고 LG에서 방출 네. 홍보를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 아무도 예상 못했죠. 왜냐 약속을 한 상태였으니까. 감독님이랑은 뭐 얘기는 어렴풋이 나눴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드니까 이제 되게 나이가 먹고 힘들고 이제 그렇지. 점점 떨어진다는 게 그렇지.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만해야 되나 했는데 감독님께서가 조금 야 그래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너가 내년에 야구를 하면은 1군에서 백업은 아니다. 2군에서 있다가 누가 동원이나 애들이 다치면 올라와서 그걸 메꾸고 다시 내려가 그런 이제 활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합대를 갔어요. 이제 LG는 매년 끝나고
하루 이틀 안에 단합대를 무조건 가요. 진짜로. 예, 선수단끼리. 예, 1군에 그 같이 있던 선수들 전부 다 가요. 어. 갔다 왔는데 갑자기 도착했는데 이제 운영팀장님 전화 오더라고요. 들어와라 그래서 순간 딱 느꼈죠. 그래서 감독님한테 전화하는데 감독님이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안 또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되게 좀 당황스럽게 방출했죠. 왜냐면은 그렇지. 말을 해줬으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제가 뭐 못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이제 예상치 준비도 안 된 상황. 예,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한켠에 조금 뭔가 좀 안 좋더라고요. 맞아. 네. 그때 나도 그 도환이랑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환이 계속 한다는 거. 그래서 난 역시 호도환 진짜 우리 대단하다. 진짜 생명줄 길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그런 대화도 하면서 맞아요. 좋게 통화했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네. 나도 좀 아쉬웠었는데 자, 호도환이 은퇴하면서 LG 트윈스는 박동원의 백업 포수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엄청 컸었죠. 팬들도 큰 기대를 했었던 이 김범석 선수에 대한 또 이야기가 네. 많이 있잖아. 네네. 근데 호도환 선수가 봤을 해설위원이 봤을 때 김범석은 어떤 선수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내부적으로는 포수에 대한 기대도는 높진 않았어요. 전부 다의 몸무게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포수를 그렇게 특출나게 포수가 시합을 뛰려면 수비가 일단 우선적이잖아요. 근데 김범석 선수는 공격이 우선적이에요. 빠따를 우선적인데, 빠따 우선적. 그래서 포지션 변경을 먼저 생각했던 게 영경 감독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 하지만 키가 작아요. 키가 170 한 6, 5가 6, 7밖에 안 돼요. 키가 작다 보니까 1루를 쓰기에도 애매하고 3루를 쓰기에는 또 이제 몸이 이제 순발력이 더 있어야 되니까 좀 애매하다 보니까 포지션 정리가 좀 안 됐고 범석이에 대해서는 포수는 뭐 가진 재능은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박동원 뒤에서 백업하기에는 좀 그렇죠. 수비력은 아쉽고 공격력은 극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나이 때 그 20살 21살 무조건 좋긴 하지만 그 나이 때 저희는 형들을 보고 저희 잘하는 애들 봤잖아요. 그 정도 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형급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호 형급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동나이 때 뭐 강백호보다도 솔직히 안 되고 이정우 선수보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수로서 이제 조금 더 타격이 강한 거지 그렇게 특출나게 강하진 않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범석 선수가 이제 그 체중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호도환 선수도 해설위원도 현역 때 체중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은 적 있나?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옷 입으면 안 이쁠 때. 그렇지. 그거 빼고는 근데 우리 같이 뛸 때도 네. 서로 야 너 왜 살쪘냐 그래서 우리 막 서로 살 가지고 서로 네. 놀리고 이런 그렇죠. 적도 근데 많은데. 저희는 형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야구에 제가 살이 쪘다고 해서 야구에 피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야구에 대해서는 살 같다는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맞아. 일상생활에서 이거 너무 옷 입은데 옷도 안 맞는 것도 많고 좀 빅 사이즈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야구에 대한 패션에 좀 관심이 좀 있었어? 제가 옛날에 형한테 물어봤잖아요. 형 옷 어디서 사냐고. 그렇지 나는 원래 예. 제 옷 잘리기로 소문난 그래서- 뚱뚱이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입긴 입었는데 저랑은 그렇게 맞질 않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그렇게 안 맞아. 맞는데 지금은 이제 형 옷 입는 거 보면서 좀 괜찮네 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잘 입으시고 또 광고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치, 또. 그치. 예, 보면서 형 그 원래 현역 때도 그렇고 옷 잘리는 뚱뚱이였거든.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은 나보고 패션 테러리스트래. 아니 여기는 되게 이게 세대가 차이가 사람들- 나서 그래요. 아, 어쩔 그래?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호도환 해설위원은 또 현역 시절에 6개 팀을 돌면서 KBO에서 가장 많은 팀에서 뛴 선수로 이름을 남겼는데 두산, 넥센, 한화, SK, KT, LG. 네. 어마어마하네. 이 팀 중에서 호도환 해설위원이 가장 이 행복하게 뛰었던 팀을 꼽자면 넥센 때가 재밌었죠. 왜냐하면 제가 시합을 나갔으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많이 주포였나? 예, 주포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 청주전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박동원 선수에게 밀렸죠. 제가 장염이 걸렸었는데 어. 아직도 동원이랑 연결 감독이랑 셋이 있으면 얘기를 해요. 야, 너 허도한 설사병 안 걸렸으면 야 박동원 이가 없었다고 막 그런 얘기 장난해요. 근데 동원이가 그때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였고 나가서 기회를 엄청 잘 잡았어요. 청주에서 그때 거의 한 7안타 8안타 홈런 2개인가 3개 때리고 예. 난리 났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완전 음. 백업으로 이제 자리가 바뀐 케이스가 됐죠. 맞아. 예. 그래서 진짜 이 프로 선수들은 자리를 비우면 안 돼. 네, 맞아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이게 물론 뭐 팀에서는 전체적인 팀으로 보면은 이 선수들 간의 이 선의의 경쟁, 그쵸. 이 건강한 경쟁이 무조건 필요하고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이 선수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잠깐 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다른 선수들한테 진짜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장염이 걸렸던 뭐든 경기에 빠지면 안 돼. 자, 그러면서 반면에 그러면은 넥센 말고 네. 좀 힘들었던 하나죠. 왜 하나가 힘들었냐? 왜? 아, 저는 우리가 얼마나 너랑 형이 이제 선수들하고는 좋아요. 저 캠프 동안 다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저는 안 그렇지, 쉬었어요. 엄청 성실했어. 네, 저랑 그 신성현 둘이서 둘이서 맨날 완투했어요. 캠프 맞아 완- 맞아. 그 시범 경기 가면은 시합 못 나가요. 갑자기 이제 뚝 다른 분들이 이제 아팠다가 시범 경기 가면 다 안 아프세요. 갑자기 주전들이 우리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범 경기 끝나면 2군 가고 그다 올라왔는데 진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화이팅 가다가 또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하나 때가 힘든 거예요. 저 처음에 대전을 갔을 때 되게 외로웠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방을 이제 처음으로 가본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살고 너무 외로웠는데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점점 이제 그 외로움도 없어지고 재밌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서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가 좀 힘들었었죠. 그렇지. 예. 어쨌든 아무리 좋고 또 친하고 잘 지내도 또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렇죠. 예. 눈에서 멀어지면 이제 또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예.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게 그런 게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허도한 해설위원은 6개 팀 중에서 3개 네. 팀에서 우승 경험을 했는데 자 우승한 팀과 이 못한 팀들 느껴지는 뭐 차이점이 있어?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운이. 예, 운이 이제 우승을 하려면은 페넌트 레이스가 길고 한국 시리즈 가잖아요. 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들이 본인 팀한테 와야 돼요. 예, 그런 운들 아니면 뭐 한국 시리즈 갔어요. 플레이오프부터 올라간 게 막 준 플레이오프만 아니면 와일드 카드도 올라와서 힘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계기가 우리가 막 지고 있다가 쟤네가 뭐 이상한 짓 해갖고 경기를 넘어가서 1승을 해서 분위기가 싹 살던가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못하는 팀들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왁구가 안 맞는다. 이게 예, 왁구 말고 좀 방송 용어가 없나? 톱니바퀴가 좀 안 맞았다. 그렇지, 톱니바퀴가 좀 그렇지. 이거를 유튜브니까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왁구 같은 말은 그거는 야 해설위원 체면이 있지. 저 왁구가 뭐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톱니바퀴가 좀 안 맞는다. 아. 예, 그런 느낌. 워낙 강한 솔직히 우리 하나 때 멤버 좋았잖아요. 좋았지. 엄청 사실 좋았어요. 예, 좋았어. 엄청 좋았어요. 그때 기회였어 사실은 하나. 솔직히 15, 16이 기회였어요. 17보다는 15, 16이 기회였죠. 맞아. 예. 김성 감독님이랑 하면서 지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지를 못했던 거고 그런 게 좀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서로가 리즈가 예. 그런 것 같아요. 톱니바퀴. 네. 허도한 해설위원이 하나 시절에 2015, 16은 하나이글스는 타격은 너무 완벽했지만 부족했고, 선발이 안 좋았죠. 10점을 뽑으면 11점 줘서 지고 이런 느낌. 선발이 좀 약했죠. 그런 예. 느낌이었고 선발이 에이스들끼리 붙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그렇지. 원래 에이스들끼리 붙는 경기가 그럼. 이기면은 그렇지. 위닝 시리즈 가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이기니까 그런 맞아.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의 이 하나이글스는 투수력은 정말 최고의 최상이죠. 완벽하지만 이제 타격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때 15, 16의 타선과 지금의 투수력이 합쳐졌으면 이거는 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야. 그렇죠. 지금은 압도적으로 한 7게임, 8게임 1등하고 있겠죠. 예. 허도한 해설위원이 가장 잘 맞았던 감독님은 혹시 누군가요? 다 좋으셨어요. 김신 감독 저희 믿어서 이제 주전을 뛰게 해주셨죠. 영규혁 감독은 처음에 저한테 백업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해갖고 그 다음부터 믿어서 쓰셨죠. 이강철 감독님은 저를 처음으로 이제 야구하면서 제가 이제 막 갑자기 클러치 상황에 대타도 나가고, 네, 막 좋은 거를 이제 경험을 많이 해주신 감독님, 믿어줬구나. 네, 많이. 믿어준 감독님이고 그 세 분들이 되게 생각이 나요. 솔직하게 그 세 분이었고 가장 빡셌던 김성 힘든 감독, 김성 감독님, 이거는 뭐 김성 감독님? 아무도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우리 뭐 하도 얘기는 많이 우리가 아니 나누지만 아니
스케줄이 저는 항상 일찍 나갔잖아요. 형, 그렇지. 근데 조금, 총수들은 일찍 나갔지. 일찍 나가. 그리고 조금 더 1시간 정도 더 그렇지, 자잖아요. 그렇지. 스케줄이 왜 새벽 3시 반에 나오냐고. 4시 반에 옛날에 카톡 맞아, 기억나죠? 맞아. 아니 스케줄이 안 나. 자기 전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뱃소리를 하고 자잖아요. 갑자기 그러다가 그때 카톡 얘기가 되죠. 여기는. 카톡 그러면 갑자기 보면 스케줄인데 맞아. 몇 번 6시 반 뭐 방망이 막 이렇게 되면서 5시 갑자기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전날 어떻게 전체적인 거는 전날 나오긴 전체 하지만 나오죠. 변화가 돼 있는 것들이 직전에 막 나와버리니까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적도 많았어. 근데 제일 좋았던 시간은 피칭 할 때였어요. 피칭 할 때가 너무 편했어요. 투수들은 막 200개씩 던지는데 우리는 그 시간 쉬는 시간이니까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막 이거 해줘야 되잖아. 아니 그 정도야. 입만 힘들면 되잖아. 이것만 힘들면 되는데 근데 블로킹 안 하면 돈 나니까 블로킹을 해야 되고 해. 블로킹 해야 되고. 그래서 하프 피칭 하는 애들 찾고 감독님은 또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영수형이나 은범이 막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게 약간 쉬는 시간이었어요. 맞아. 저희는. 그래 그때는 진짜로 쉬는 시간을 알아서 찾아냈어야 되고 그쵸. 보통 이제 투수들이 피칭하고 아이스들 많이 하는데 그쵸. 그때는 야수니 포수니 뭐 누구나 할 거 하다못해 이 배팅볼 던져주는 지원 요원까지도 왜 항상 아이스를 하고 다녀요. 맞아. 공을 배팅을 많이 치니까 이거 많이 던져야 되니까 아이스. 아니 아침에 던졌는데 점심에 또 던지고 저녁에 던지고 밤 늦게 9시까지 이제 라이트를 키니까. 자 우리 허도한 해설위원은 팀마다 또 이제 전담 포수로 원하는 그런 투수들이 또 많이 있었어. 내가 알기로도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유독 좋아했던 것 같은데. 국내 선수들은 약간 낯을 가릴 수 있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포수를 탓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백업해서 주전 포수들이 하루를 쉴 수 있는 경우가 외국인 선수 때 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감독들이 미리 얘기를 해주죠. 얘랑 해서 맞춰라 해. 왜 영어를 좀 해? 그냥 뭐 못하진 않고요. 잘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냥 조금 조금 하는데 모르면 저기 핸드폰 들죠. 그러니까 또 워낙에 이제 투수들 쪽 위주로 이제 네. 그걸 잘 맞춰주니까 또 누가 있어? 누가 나는 허도한이랑 할래요. 꽤 많았어요. 넥센 때는 거의 다 한다 그랬고 KT에서는 데스파이네도 했었고요. 브랜드 나이트는 했었고 베네켄이랑도 했었고. 그럼 투수들한테 잘 맞춰준다는 게 그거는 어떤 부분을 잘 맞춰줘야 돼? 사인을 이제 포수들이 특징이 다 있어요. 근데 볼배하는 특징이 다 있는데 그 투수가 뭘 좋아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면서 거기 투수에 맞춰주는 볼배합을 하는 게 최고 중요해요. 최대한 고개 안 흔들게. 그리고 한 가지는 자기가 포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거를 이제 따라오게 만들게 하는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투수들을 맞춰주려고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전력 분석 얘기 나오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형 현역 때는 상대 팀에 있을 때 어떻게 전력 분석했어? 데드볼 맞히는 거 아니면? 왜 너무 잘 치니까 몸 쪽을 일단 깊숙이 던져요. 왜냐면은 안 던지면 이쪽은 너무 잘 치니까 홈런 안 맞자, 장타 안 맞자, 몸 쪽은 맞아도 1루타 이렇게 되니까 단타 이렇게 해서 몸 쪽 많이 했죠. 체인지업하고. 자 우리가 포수 출신이 출연하면은 꼭 한 번씩 물어보는 공통 질문인데 받아봤던 이 공 중에 가장 좋았던 구위를 가진 투수가 누굴까? 가장 좋았던 구위. 뭐 저는 뭐 김광현 전성기 때는 워낙 좋았고요. 강민 전성기 때는 워낙 좋았고 그 한국 시리 때 154kg, 3kg는 잊을 수가 없어요. 포심을 던지는데 초구에 153, 154, 153인 거예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그 공은 잊을 수가 없고 타자가 1루로 출루해서 또 그 주자가 됐을 때에 가장 신경 쓰였던 선수는 김주찬 코치 있죠. 주찬이 형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잡아봤어요. 근데 주찬이 형을 못 잡겠더라고요. 진짜 그 김주찬 지금 그 기아 타이거즈 코치는 나랑 한 1년 차이잖아. 그 고등학교 때도 그 전국대회를 우리가 나가면 충암고등학교 출신인데 1, 2회전에 탈락을 해. 근데 끝나고 그 우승팀 결승전 끝나고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 그러면 도로왕은 항상 김주찬이야. 이 야구 팬들은 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수가 엄청 고생하고 제일 힘든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허도한 해설위원은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이제 포수라는 포지션을 선택하게 된 거야? 어릴 때 이루수였는데 진짜 우리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였어. 아는 사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루수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야구를 안 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차를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학동초등학교 데를 데리고 왔어요. 야구를 하래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가요? 그러니까
포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포수를 처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서는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포수로 나가면 선배들이 시합을 때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처음에는 1루수, 우익수, 3루수 막 이렇게 뛰다가 3학년 때부터 정식적으로 포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아마추어 때는 막 하기 싫고 막 이러진 않았어? 힘들었죠. 애들은 맨날 장비 안 입고 그래. 러닝을, 저희는 맨날 장비 입고 러닝을 시켰어요. 감독이. 안 그래도 달리기도 느린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하기 싫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걸 할 그 생각을 겨루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 고3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이스 투수가 있었는데 PFP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번트 포메이션 하고 있는데 에이스가 이제 번트 포메이션 놓쳐서 했어요. 근데 제가 포수였잖아요. 똑바로 해 그랬는데 감독님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야 너가 뭔데 에이스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근데 거기에 되게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포수니까 저 왜 똑바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에이스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 때부터 보면 투수가 진짜 왕이야. 투수가 왕이에요. 나도 그런 것도 힘들고 내가 만약에 그런 부분만 조금만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지금의 강민호는 없었다. 내가 이제 포수를 계속해서 프로에 와서 이제 포수했으면 강민호는 없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태어나도 포수 야구를 한다면 포수를 할 거야? 제가 이제 하드웨어가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져요? 그걸 좀 알아야죠. 그게 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하드웨어에 맞게 선택을 하겠다. 네, 하드웨어를 맞게. 그러면 똑같아. 야구 포수 해야죠. 어쩔 수 없어. 선택지가 없어요. 그럼 좀 달라. 다르면 다른 이제 걸 하고 싶어요. 가장 하고 싶은 포지션은 뭐야? 이루수. 아, 이루수 왜? 네, 이루수가 제일 좋죠. 유격수도 아니고 왜 이루수야? 유격수는 너무 힘들어요. 유격수는 이루수는 공도 던지는 거리도 짧고 괜찮은데 유격수 좀 멀고. 오늘은 허도한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함께한 소감을 한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또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부르면 좀 시간 되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바쁜 게 아니고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요. 저 이렇게 해설이 이렇게 바쁜지를 몰랐어요. 저도. 그럼 엠스풀 그 제작진들에게 좀 스케줄 좀 잘 타이트하지 않게 조정 좀 해달라고 한마디 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더 많이 하겠습니다. 허도한과의 이 즐거운 야구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김태균의 명언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승부는 기록에 남고 존재는 기억에 남는다. 묵묵하게 한 자리에서 팀을 위해 헌신했던 허도한의 존재는 야구 팬들의 기억에 오랜 시간 남을 것입니다. 자, 이제 6개 팀이 아닌 전국구 야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해설위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52Hz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이바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얘기 가지고 왔어 모두 느끼면 돼 재미 영원한 넘버 52 52가 궁금하면 여기 오시지 여러 가지 컨텐츠와 넘쳐나는 재미 좋대 구할 얼른 버튼 눌러 빨리